유승민 찍어내기 대다수 의원들은 찍히면은 내년 총선 공천도 못 받을 뿐더러 새누리당 정당 지도가 이런 상황이면 빠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빠지지가 안 않습니다.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대구 경북 과거보다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게 과반을 못 넘는다는 알겠습니다.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하면은 금방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승민 사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한기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직책이 바뀌셨죠? 예, 직책도 바뀌고 제가 원래 사회정책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사회정책연구소와 경제연구소가 통합되어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부를 때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예, 근데 센터장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내부에서 불러야 되나 아직 고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그동안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갤럽 조사를 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31%,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36%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31%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고 네. 또 하나 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 34%였거든요. 네.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배신자라고 하는 굉장히 극한 용어를 써가면서 그리고 이제 두어 번에 거쳐서 새누리당이 당론을 바꿔가면서 사퇴를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3분의 1 미만이 밖에 사태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권역별로 또 지지 정당별, 연령별,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먼저 권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영남에서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에서 어떨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 보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46%,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28%였습니다. 대구 경북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군요. 예, 그렇긴 하지만 또 이것도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46%, 절대적으로 과반을 못 넣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남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매우 강고한 지지층,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매우 강고한 지지층에서도 이게 과반을 못 넘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역별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지 정당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지 정당별로도 보면 새누리당 지층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45%, 사퇴해서는 안 된다 26%. 그래서 얼핏 보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지만 이거 역시 새누리당 지층 내에서조차 과반 정도도 동의를 못 얻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군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 의원들도 어떤 민심의 흐름 같은 걸 좀 살펴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논리적 이유는 상당히 공색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가 잘 안 돌아간다. 또 대통령과 당이 싸우면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어쨌든 뭐 잘못은 없지만 물러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이후 원내대표 사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지지층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2배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또 영남이라든가 충청권 이런 쪽에서는 아마 그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도권하고요. 네. 영남하고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수도권하고 영남의 어떤 여론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유승민 찍어내기 시도, 이게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고 왕조적 잔재다. 이런 민심이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유승민 사퇴 반대에 더욱더 이제 많이 나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재호, 뭐 정두원, 김용태, 김성태 네. 이런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이잖아요. 주로 서울 의원이요. 네네. 그다음에 정미경 의원이라든가 김학용 뭐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도, 많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구 경북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대구 경북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대구 경북이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이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인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도가 4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41%요? 예. 과거보다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고, 평균에 비해서도 10% 정도 약간 높은 수준을 네, 불과하거든요. 과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많이 났었나 났었죠. 보죠. 그래서 대구 경북이 확실히 받쳐줬는데 여기에서도 과반 미만으로 지지를 얻고 있다. 빠지고 그래서, 있다. 예, 네. 이 얘기는 이제 지도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지역적 기반에서도 이전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냐,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 사태를 보면서 대구 경북이 이제 하나의 진원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원지이면서 거기서 대구 경북 사람 그 유권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그런 편이네요. 거죠. 예,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대구 경북이 이전만큼 이렇게 강고하냐, 좀 그런 건 그렇진 아닌 것 않다. 같다. 네. 예. 새누리당의 대구 경북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대구 경북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일부는 유승민 원내대표 가까운 의원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 서는 의원도 김희국 있습니다. 의원이 그런 김희국 것 의원이라든가 같던데. 몇 명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 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여론이 어쨌거나 그래도 박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 그 지지하는 강도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유승민 왜냐면 내년 총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찍히면은 내년 예. 총선 공천도 못 받을 뿐더러 설령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양반이 저기 지난번에 유승민 쪽에 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유승민 대표 편을 못 드는 겁니다. 지금 좀 네. 눈치를 살피고 그런 있다. 거죠.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연령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지층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세월호 사태, 참사 때 또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6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찬성, 예. 지지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 한 네. 번도 무너진 예.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경북은 조금 이렇게 이전만큼 강고하진 않다. 근데 예. 60대 이상은 여전히 강고하다. 강고하죠? 예,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도가 60% 이상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고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은 이제 이 60대 이상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대잖아요. 그렇죠. 산업화 세대고 산업화 이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부터 차곡차곡 성장해왔던 성장의 경험을 몸소 체험한 세대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성장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평생에 걸쳐서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경험하면서 한 세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이렇게 누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임석 예. 기자 좀 추가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고도 성장기의 추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고요. 네. 그리고 60대쯤 되면 이제 원래 좀 보수적으로 되어 가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안정 희고 예.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60대 예. 이상 들어가서 이제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그렇죠. 사람은 이제 굉장히 소수이기 마련이고.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보수적으로 변하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노령연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 20만 원 뭐 이런 20만 원씩 것들도 주고 있죠. 또 그런 부분도 뭐 일부 작용했을 수 있고요. 복합적일 텐데 네. 근본적으로는 박정희 시대 향수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예. 네, 상당히 그 소득이 낮은 가난한 노인들도 예. 박정희 향수를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같아요.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예. 축출에 아주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네. 보였는데요. 자, 충청권 민심은 어떻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충청권이 유독 높거나 그렇진 않아요. 전국 평균하고 대체로 비슷한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죠? 네, 민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유독 충청권 의원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저도 궁금해서 가만히 따져봤더니 네. 이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충청권에 이상하게도 친박 성향 의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체로. 한두 명 빼놓고는 대다수가 이제 친박 내지는 범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정우택 의원, 그 모임을 이제 처음 주선했던 의원이 이제 정우택 의원인데, 그렇죠. 정우택 의원도 이제 이른바 범박, 친박계로 분류되는 분이고, 또 이인재 의원이 이제 그분은 원래 친박이 아니고. 과장격인데, 네. 이번 사태에 이제 성완종 사건에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이제 의혹을 사면서 뭔가 약점이 잡혔다.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이제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인재 의원 그렇고, 근데 또 이장우 의원이라든가 김태훈은 원래부터 이제 핵심 친박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고, 네. 그러면서 좀 앞장서는데 민심과 꼭 일치하는 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한경영 박사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충청권이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지역적 기반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당장 공천인권이라고 하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네.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천 때문에 예, 예. 충청권 의원들이 앞장선 것 예. 같다 이런 분석도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메르스도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로 들어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승민 파동도 아무튼 이제 고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지난번에 가장 낮았을 때가 29%였잖아요. 예, 2주 네. 전에. 예, 29%에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34%까지 올라갔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이 진정이 되면 위기 요인이 어느 정도 무마되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이전만큼 뭐 40%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갈 거냐. 완전히 그러진 않을 회복되지는 거고. 않을 것이다. 예, 대통령이 잘할 때는 그래도 한 10%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 중간에 이제 완충지대의 지지층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요요 지지율이라고 예, 이전에 요요. 예. 있는데 요요는 내려갔다가도 다이어트 금방 때 빠졌다 예, 다시 예. 올라가는 거죠. 요요 현상도 있고요. 현상이라고 그런데 뭐냐면 있죠. TK 또 60대 이상이라는 핵심 지지층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일단 지지를 철회했다가도 좀 지지할 핑계거리만 생기면 언제든지 지지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40%도 박근혜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하면은 금방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또 여야 정당 지지율은 대략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근데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이번 조사를 보면서 저는 이번에 그 정당지도, 새누리당 정당지도가 이런 상황이면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사실은. 되죠. 근데 빠지지가 안 않습니다. 빠졌습니다. 사실 예.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하나의 예. 물음표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변수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종필 예, 기자. 저는 이제 새누리당은 수도권 민심에 예. 따라서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빠질 수도 있고 또 호남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변동 요인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체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야당은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고 또 여당은 어느 정도는 지금 꼭대기에 차 있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야당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상승 여력은 있다는 네,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평상시에서는 정당 지지도는 반영이 안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는 그렇죠. 야당 지지층이 훨씬 더 결집할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에서 한꺼번에 확 반영될 가능성이 선거가 있습니다. 되면 세게 붙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예. 야당 지지층은 예. 이제 어쨌든 결집할 예, 가능성이 새누리당 있다는 거죠. 지지층은 딱 거기에서 멈춰 있는 반면에 네, 올 하반기 또 내년 봄까지 정당 지지율도 좀 지켜봐야 될 예.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15년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정에 혼란이 왔던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제 깨닫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동키토크 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기영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